그러니까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소라도 내놔두고 거기 앉아서 세월에도 보내야 되겠다 싶어. 그거 하나 더 하십시오. 내가 취미가 있어서 뭐 글씨를 쓴다. 그러면 그 글씨 쓰는 거 뭐 그림 그리는 하나만 하십시오. 다강을 해가지고 그쪽만 하십시오. 그거 아직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2년 동안 내가 3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십시오. 2년 동안 자격증도 따고 연수도 받고 가서 실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30년 동안 할 일을 만드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 고개 끄덕이시대요.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뭘 해야 될지 아무 목표도 없어요. 공무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서전 쓰면서 아니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회에 있는 이런 것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후 30년, 30년 동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30년 동안 뭘 할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95살 남으신 분이 내가 진직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서 외국어 공부 시작하셨다. 진직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소용없죠.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겠다. 최소한 그래도 뭐 학원은 살아야 되고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더라도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걸 준비를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그까짓 사는 대로 살지. 그게 아니에요. 20년, 30년을 그까짓 사는 대로 살지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은 사는 동안 뭔가 좀 하고 나름대로 내가 불안하게 살다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내가 못했고 무엇을 해보고 싶은데 못했다. 그거 이제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으면서 노년의 문제가 뭡니까? 건강하고 무료하고 고도하고 경제의 사건입니다. 네 가지부터. 세상에 무료한 것이 그렇게 큰 것인지를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보다 한 3개월, 반년 먼저 퇴임을 한 선배인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뭐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좀 필요했는데 그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자네가 내 운이에요. 왜요? 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가 있어 보니까 아파트 이제 상당히 고층인가 봐요. 아침에 애들 그냥 밥 먹고 가라고 일부러 늦잠을 자고 10시쯤 일어나는데 일어나가지고 아침 한 끼 먹고 아침 점심 이제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나도 할 것은 없고 내려다보니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무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무료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처음 알아요. 그런데 자네가 불러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할 일도 생겨가지고 이거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이거 만들어야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가 내 의원인데 한 6개월 같이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재밌는 게 생겼대요. 어디를 가시는데 그랬더니 콜라텍 갔대요. 콜라텍이 재미를 붙잡고 거기 가느라고 얘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거라도 하이니까 다행이에요. 무료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무료하고 부족한 거 정말 느끼는 겁니다. 무언가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소용없어요. 뭐 배우자도 필요 없고, 내 건강은 배우자가 대신 뭐 병 하나 줍니까? 소용없잖아요. 또 내 건강은 뭐 배우자가 억지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팬데믹 딱 선언하고 나서요. 2월 말에 그 동네 헬스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쳐버리니까 애가 잘 됐다 편하게 놀자. 한 달 동안 날마다 뒹굴뒹굴 놀았어요. 한 달을 딱 놀고 나니까 몸에가 어떤 증상이 오느냐. 완전히 굳어버려요. 그렇게 운동을 하루에 뭐 한 헬스에 가서 1시간 반, 2시간씩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쉰다고 세상에 그렇게 굳어버려요, 몸이. 그래가지고 어쩌면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거 한꺼번에 못 내려가요. 두 발 올려놓고 이러고 내려요, 계단을. 이렇게 돼버려요, 한 달 동안에. 아, 너무 놀랐어요. 사람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나서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실내 자전거를 탔어요. 5분을 못 돌리고 있어요, 세상에. 하루에 헬스에 가서 1시간 반, 2시간 하던 사람이 자전거도 5분을 못 돌리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쫙쫙 운동해갖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하니까 겨우 이제 계단도 바로 내려가고 마당에 가서 운동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혹시 제 모습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무슨 운동을 하냐면요, 맨발로 뒷걸음질 치면서 아령으로 배를 두드려요. 특별한 운동이죠. 예. 대한민국에서 이 운동한 사람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방송국에 20번 불려갔습니다. 저 TBS에서는 1시간 동안 강의하고 100만 원도 받아봤어요. 근데 특별한 운동을 해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맨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 6천 보 걸었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해서 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 제가 일어나면은 바로 안 일어나고 누워서 기상운동을 해요. 기상운동을 하는데 한 40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인코어 운동이라고 몸의 중심부가 되는 척추와 배 근육을 기르는 운동을 합니다. 그걸 한 40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당에 가서 맨발로 5,000보, 6,000보를 뛰고요. 뒷걸음으로 두드리면서. 그리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걷는 것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앞으로 걷는 것이 이상하게 안 돼서 이제 앞으로 걷는 것을 또 시작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5,000보, 뒤로 6,000보, 그래서 11,000보 매일 아침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운동한 것을 모아가지고 또 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걸 다 모아서 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준비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은 물과 고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현실 같은 것은 내가 재산 같은 거 이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자손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겠다.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쓰시면 되겠죠. 그런 것도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딩 노트입니다. 엔딩 노트라는 말은 제가 차용한 겁니다. 일본 작가가 만든
영화 제목입니다. 엔딩 노트라고. 딸이 그 방송국 PD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집에서 쉬시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암 이익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활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도록까지 이야기를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기록을 한 것이에요. 평소에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다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한차례 정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영화가 엔딩 노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1시간 가까이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블로그에다가도 엔딩 노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자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거기다 써놨고 그 다음에 내가 물품 정리하는 것도 거기다 써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엔딩 노트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유서죠. 그래서 쭉 이렇게 엔딩 노트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품, 유산, 자녀, 또 장례식, 친척 이런 거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장례식 같은 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생전장례식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쓰려면 여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라, 내 유품은 어떻게 정리하고 요즘에는 유품 정리사가 있대요. 그래서 저기 맡기면요 와가지고 살아 생겨내 유품 정리사가 와가지고 처음 보고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거는 뭐 어디다 기증하고 이거는 태우고 이거는 어디다가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부르면은 다 정리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는 것이 좋다. 여기 지금 그 엘다임이시잖아요. 그래서 엘다임을 위해서는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사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면은 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서전을 이제 준비하면은 그 제목을 정해야 되겠죠. 내 책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15,325가 있어요. 책 제목이 12,325예요. 책 제목이. 이게 뭐냐면은 제가 교직에 들어가서 퇴임하도록까지 날짜 수예요. 15,325일을 근무했더라고요. 교직에. 그래서 이제 12,325 해가지고 부 타이틀이 뭐냐면 교육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맨날 해도 안 된다. 맨날이라는 게 사실은 만날이거든요. 만날 해도 안 된다. 근데 나는 15,000일을 했잖아요. 15,000일 해도 안 돼요. 그거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 이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근무한 날수입니다. 그 제목을 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그 아까 이야기했죠. 그 묘한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동네 이름이 깃발입니다. 깃발이. 깃발이가 뭐냐면 몽고분들이 와서 그 동네에서 그 말 타는 훈련을 했대요. 동네 뒤에가 좀 넓은 바다에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큰 깃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깃대의 꼭대기라는 거죠, 깃발이. 그런데 이걸 보통 자기 태어난 마을 이름을 호로 쓰잖아요. 한자로 쓰면 기정이거든요. 깃꼭대기. 제가 기정이라고 써봐요. 옆에 아는 사람들이 금방지게 자식. 네가 뭔데 깃대 꼭대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못 써요. 그래서 한글로 깃발이라고 써도 그 뜻을 알면은 금방 깃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웃 마을이 버드네예요. 그 버드나무가 있는 시내 버드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이름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필명이 버드네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인터넷에 가서 버드네 치면 그냥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네, 버드네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만드는 이름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을 이제 자기가 정하시는 거예요.